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수학 상 1신 노트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게 될 문제는 221번부터 230번까지입니다. 자, 이제 2단원도 한 2강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얼른 끝내고서 도형의 방정식 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1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30번 문제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우선은 문제 읽어보시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고 이 녀석의 해가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했네요. 첫 번째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3개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만으로 뭐 어쩌라는 거지 싶기는 한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있는 걸 뭘 건드리기가 좀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인 게 뭐 어쩌라는 거야. 알파 베타는 그럼 뭔데? 이 부등식의 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등식의 해부터 건드려 나가야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할 텐데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뭘 찾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0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x가 하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오겠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x의 값이 2분의 3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 놓고서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짜증이 나냐면 얘네 둘 중에 누가 작은 애인지 모르겠어. 둘 중에 한 명이 작은 애여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알파,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두면은, 자,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은 애를 앞에 쓰고 큰 애를 뒤에다 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작은지를 몰라요 선생님, 민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작을지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다 경우를 나눠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 앞에 있는 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옆에 있는 애보다 더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를 하나 나눌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2분의 3a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할게요. 자, 둘이 선생님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야, 같았으면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없죠. 더군다나 지금 나번 조건에서 뭐 같을 수는 있겠다.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값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겠죠. 아니, 한 개도 아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알파랑 베타가 2분의 3이 분수 형태로 돼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요 나번 조건 때문에 어차피 이 둘이 같은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반드시 누가 크거나 작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이제 경우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해보면 양변에 2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자, 2 곱하면 2가 사라지겠고요. 3a 건너오시면은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즉 a 곱하기 a-5가 0보다 크다니까 결국 a의 값이 5보다 크거나 또는 a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a가 5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 양변에 2 곱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똑같은 방법으로요. 마이너스 5a가 이번엔 0보다 작은 걸 테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요거 인수분해처럼 하시면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a는 0과 5 사이에 있거나 0과 5 바깥에 있거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에 있는 애가 더 큰 값이고 뒤에 있는 애가 더 작은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는 x가 2분의 3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알파, 뒤에 있는 녀석이 베타였던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식 전개를 좀 해보시면요. 우선 제일 첫 번째 가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진짜 빼십시오. 그래주면은 2분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아니, 뭔 소리야,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고, 자, 그 값이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값이 1, 2, 3, 4 땡땡땡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나는 이걸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의 값이 자 2, 4, 6, 8 땡땡땡 이런 식으로 네 짝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변이 2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오로지 이제 3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때 3개, 정수가 3개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한 4까지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x를 범위를 잡아버리면 이 범위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4개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뺄 때 이렇게 3이 남아버리면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둘 다 정수일 때. 자,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정수는 1, 2, 3으로 3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하나 있겠고, 그러면 선생님,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뺄 때 이게 무조건 2씩 차이 나야 되는 건가요? 자,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3씩 차이 나면 안 되느냐? 자, 3씩 차이 나도 괜찮을걸?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이랑 그리고 x가 있는데 이번에 3씩 차이 나는 거 2분의 7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7이 되면요, x 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그리고 3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어떤 다른 수가 있을 때는 이 두 수가 3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3 차이 나는 건 괜찮다죠. 자, 그러면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좀 구분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진짜 실제로 실전적인 예시를 하나씩 들면서.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아까 전에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가 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였잖아요. 그 값이 두 차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런 자연수였다고 했고, 자, 두 수의 차가 1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야. 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네, x가 될 수 있는 정수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었고 1 차이나 2분의 3이었어. 자, 그래도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x가 이렇게 1씩 차이 나버리게 되면 x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3개는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면 없어지는 게 생겨요. 절대로 두 수의 차가 1일 순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두 수의 차가 1일 순 없다. 자, 그리고 두 수의 차가 2인 건 괜찮습니까? 됩니다. 아까 전에 1에서 3일 때 이렇게 양쪽 변이 정수일 때는 두 수의 x가 될 수 있는 게 3개나 있었잖아요. 얘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두 수의 차가 3인 것도 괜찮았습니다. 방금 전에 정수일 땐 안 되겠지만 1부터 4까지 되는 이런 3 차이 나는 정수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분수일 경우에는 3 차이 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4 차이 나는 건 어떨까요? 정수일 땐 당연히 안 되겠죠. 정수일 때는 뭐 이미 만족하는 x가 5개나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분수였다고 치더라도 2분의 1이랑 4 차이 나는 2분의 9였다고 칩시다. 자, 이렇다 할지라도 x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4까지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이렇게 두 수의 차는 2 아니면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베타 빼기 알파는 2 아니면 3인 거예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지워놓고서 이렇게 발견적으로 좀 찾아냈으면은 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다 지워놓고 결국 양변에 2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될 수 있는 건 4 또는 6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4다 또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6이다 인 겁니다. 양변에 일단 6이 조금 더 쉬워 보여서요. 넘어오셔서 마이너스 6은 0이다씩 만들어 주시고 인수분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a-6 그리고 a 플러스 1 이 값이 0이 된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은 그러면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첫 번째 a가 6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a가 6이었을 때는 여기 위로 씩 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3, 6, 18 자, 즉 9 x가 9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6-12 나오게 되니까는 여기가 12가 되면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9, 10, 11, 12 4개나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야, 너 탈락. 그래서 a는 6인 건 탈락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요, 이 부등식이 다시금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x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2니까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될 수 있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0, 1까지 총 3개가 되면서 이거 마이너스 1인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a가 4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가 0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이걸 만족하는 a 값 구해볼까요?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요 25 마이너스 플러스 16 되면서 루트 41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약간 벌써부터 좀 쎄하지 않습니까? a가 저렇게 흉측한 형태로 나와 있고 선생님 이거 a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요? 하기 싫은데.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살짝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5a가 4가 나오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지? 그쵸?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가 2였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즉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2가 나오게 됐다는 상황인 거죠.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2가 나오게 된 상황은 1x3 약간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즉 양쪽이 뭐여서 모두 정수일 때, 양쪽이 모두 정수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두면은 요 개수가 x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애도 정수, 여기 있는 애도 정수여야지 일단은 x가 될 수 있는 게 3개일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해봐. a 값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인데 이거 요 왼쪽에다가만 집어넣어봐도 정수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루트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늘 필요 없다. 안 넣어도 알겠다. 이거 어차피 넣어봤자 안 된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쎄함을 느끼시고서 뭔가 위험 감지를 하고 이렇게 물러날 줄 알면 좋겠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일단 다시 지워 놓겠습니다. 자, 왜 안 끝내세요, 선생님?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이제 첫 번째 경우 하나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로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2분의 3a가 더 큰 a이기 때문에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2분의 3a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번 조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요. 이 뒤에 있는 애가 베타, 앞에 있는 애가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해주시게 되면요 2분의 써줄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바로 쓰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이 자연수가 나온대요. 여전히 즉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솎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뭔 얘기야? 양변에 2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2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8이거나 땡땡땡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알파를 한 것이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족하는 x가 정수인 x는 3개다라고 했으니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알파를 했을 때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2 또는 3밖에 안 됩니다. 자, 즉 이게 2 또는 3밖에 안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a고 플러스 5a가 될 수 있는 건 4 또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첫 번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4인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 다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요. a-1, a-4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 또는 4인 건데 자,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가 1이 된다고 치면요. 여기서 a가 1일 때 부등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x 여기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되는 x 값은 0부터 1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a가 이번에는 4였다고 해볼게요. a가 4였다고 하면은 좌변은 2분의 16-8이니까 8 즉 4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은 3개가 나오게 되니까 a4 괜찮다. 그래서 a는 4 킵해 놓고요. 아까 a는 마이너스 1이랑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5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6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거 다 넘어가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a-2, a-3은 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2 또는 3인데 느낌 오시죠? 하나는 없어질 겁니다. 자, a가 2였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2일 때는 이 부등식 자체가 2분의 4 빼기 4니까 0 나오네요. 0보단 x가 크고요. 얘보다는 3이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x가 될 수 있는 정수가 0, 1, 2, 3, 4개 나와버리니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느낌상 a가 3일 땐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3일 때 해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애가 9 빼기 6이니까 2분의 3 그리고 x 여기는 2분의 9가 되면서 x가 될 수 있는 게 2, 3, 4까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어요.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a 값 다 더해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6이 나오겠네요.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차근차근히 구해 나가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선생님 제가 배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럴 때 되겠네? 이럴 땐 안 되겠네?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베타 빼기 알파가 저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라고 해서 막 100일 때도 돼? 베타 빼기 알파가 100이어도 돼? 그런 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한정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쨌든 트라이를 해나가면서 조금 그 규칙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 얼른 푸시고 이 뒤에 와서 이런 거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넉넉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하는데 한 20분이 걸렸네? 죄송합니다. 얼른 풀겠습니다. 자, 다음에 222번 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네요. 자, 222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그리고 직선 y는 kx 마이너스 7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차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거 둘 연립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kx-7이고요. 자, x제곱 넘어가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kx 그리고 7 넘어오시면은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요. 자,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러므로 6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은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따라서 k제곱 이거 전개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자, 정리해 주시면 얘는 2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 k-10, k-2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요. k의 값은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그러므로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 k의 값은 3부터 9까지니까 몇 개예요? 3부터 9까지는 7개죠. 그러면 정답은 5번 7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풀이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말 하고서 이 풀이 듣고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이 문제를 이미 한번 좀 풀어본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은 정상입니다. 네, 원래는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거 푸는 사람들 한 80-90%한테 야, 여기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 왜 써?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0보다 작은 건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판별식을 쓰는지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쓰셔야 한다. 그거를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랑 또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 2명을 먼저 좀 제가 쓸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kx-7이야. 근데 이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즉 교점이 빵개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교점이 빵개라는 건데 이거는 뭐와 연관을 시킬 수 있느냐면 방정식 파트에서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금까지는 제가 함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함수. 자, 근데 이거는 방정식 관점에서는 제가 이 둘을 연립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같은 y끼리 해서 자, kx-7도 y고 얘도 y니까 kx-7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연립한다고 생각하셔서 가간법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하시게 되면요, 좌변은 0이 나오겠고요. 자, 우변 얘네들끼리 서로 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k 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 몇 차 방정식이에요? 네,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전에 교점이 빵개였다라는 게 이 방정식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함수에서 교점이 연계라는 거는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냥 근 아닙니다.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점이 1개면 실근도 1개입니다. 교점이 2개면 실근도 2개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실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실근이 0개라는 건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을 쓴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요, 판별식은 6-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하셔가지고 16이겠고요. 그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6-k의 제곱은요, 어차피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서 쓰셔도 사실 전개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부호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자를 앞에 두는 게 편해서 이대로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인데 뒤에 16이 있으니까요 플러스 20 되겠고요. 자, 그 후부터는 아까의 그 계산 과정이랑 똑같다.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게 0보다 작다니까 결국 값은 얘가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게 되므로 자연수 k가 될 수 있는 건 3부터 9까지 총 7개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이렇게 함수와 그리고 방정식을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수투 할 때나 아니면 미적분 할 때 진짜 많이 중요해요. 네.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3번 가보겠습니다. 223번입니다. 지금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저 녀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전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함수와 그리고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왔다리 갔다리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함수와 부등식. 방금 전 222번 문제에서는 함수와 방정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했다면 이번엔 부등식을 함수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식을 제가 써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6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인수분해할 생각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인수분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얘를 뭐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자, y는 하고선 이렇게 함수 하나로 보시고, 오른쪽도 y는 하고서 함수 하나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인 게 딱 보이겠고요. 선생님, y는 0은 함수가 아닌데요? 맞는데? 네, 얘 x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2차 함수가 x축보단 작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작은 영역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건데, 자, 근데 이 부등식이 지금 해가 있대요, 없대요? 네, 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영역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부등식을 갖다가 어디로 다시 가냐면 함수로 가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리고 이 x축을 그리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축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x축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치도록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위로 뜨도록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맞나요? 좀만 작게 하자.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저는 지금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영역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뭐 이미 있잖아. x축보다 작은 영역이 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탈락인 겁니다. 첫 번째 거 지워줘. 자, 근데 두 번째 함수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낮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 두 2차 함수의 모양이면은 이 부등식이 해가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이게 알아들으려면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이려면은 교점이 x축이랑 몇 개여야 돼요? 1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누구랑 누가? 등장인물 누구랑 누구야? 그쵸?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6이랑 그리고 y는 0이라는 이 두 녀석이 교점이 없거나 또는 1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또 똑같잖아. 뭐야? 예, 방정식으로 만드세요. 그럼 x제곱 위에서 아래 뺀다고 치면은요, 가간법 한다고 치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a-6의 값이 는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가 교점이 없거나 한 개였으니까요, 즉 실근이 없거나 한 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침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의 그 종류 판별하는 무슨 식? 그쵸, 판별식인 거죠. 그래서 그 판별식이 실근이 없거나, 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혹은 실근이 한 개다? 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거나. 그래서 결국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바로 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판별식을 쓰는지 도저히 몰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판별식은 방정식일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등식인데 왜 판별식 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1 때 일단 문제부터 풀게요. 말이 많아. 자, 판별식 0보다 작다 얼른 써. 그러면은 자, 짝수 판별식 있네. 4분의 판별식 써. 자, 그래주면 얘는 4, 4, 16. 16 마이너스 6이니까 16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22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있고,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어? a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a의 값은 2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고1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계속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배우는 이유가, 중3 때 배워놓고 또 배우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 얘네들 다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세 녀석들. 그러니까 결국 2차 방정식 풀 때 2차 함수 쓰이고요, 2차 함수 풀 때 2차 부등식 같은 거 쓰이고요, 다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짬뽕이 이제 고1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터지죠. 이게 이 토대가 잘 안 닦여 있으면.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히 진짜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224번 가볼게요. 224번입니다. 2차 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 그 저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7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는 문제에서 나와있다시피 그냥 x제곱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fx에다가 x제곱 집어넣을까요? 그럼 저 부등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x제곱, 자 그게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양변에 뭐 이 양수 곱해주는 건 상관없으니까 x제곱이 2k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2k 넘어가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7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거 그림을 안 가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x제곱 요거 이렇게 넘기지 말고 이대로 두겠습니다. x제곱이 2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게다가 이제 값도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똑같은 애들인 거잖아. 그러면 x의 값이 7개가 나오려면요,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3, 3 이렇게까지만 가능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총 7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여기 있는 루트 2k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3부터 가능한 거예요. 일단 얘는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말 이해하시겠죠? 루트 2k는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얘가 누굴 넣으면 안 되냐면요, x가 4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루트 2k는 너 절대 4는 되지 마라, 4보단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루트 2k의 값은 일단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자, 모든 변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선 제곱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곱해주시게 되면 9, 2k, 그리고 여기는 16이 나오게 되면서요, k 값이 될 수 있는 건 2로 나눠주면 4.5부터 시작해서 8까지입니다. 그럼 자연수 k의 값에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k가 될 수 있는 건 5, 6, 7. 자, 다 더해주시게 되면 18,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의문 가지시는 거, 아까 제곱할 때 선생님 모든 변이 양수니까 제곱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음수인 거 있으면 제곱 안 됩니까? 네, 음수인 거 있으면 제곱하시면은 원래 보통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거든요, 보통은.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뭐 1보다는 3이 커,
둘 다 양수야. 제곱하더라도 1보다는 9가 커. 1의 제곱보다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1보다는 마이너스 3이 더 작을 겁니다. 자, 맞죠? 그런데 이거 양변 제곱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왼쪽은 1인데 오른쪽이 9가 나와버려요. 제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음수이면 그럼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4였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음수이면 이를 음수 하나 포함할 때 제곱하면 항상 부호 바뀌어?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녀석이라도 음수가 섞여 있으면 한 녀석이 음수가 섞여 있으면은 제곱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더 개념. 둘 다 음수면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3이 더 큰데 일단 어떻게 돼요, 선생님? 네, 둘 다 음수일 때는요. 제곱하시면요. 부동호 방향 바뀜입니다. 무조건 100%. 그렇게 아주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은요. 네, 이거 16 되고 여기가 9 되니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자가 되더라도 자, A랑 B가 둘 다 음수라고 했을 때 A보다 B가 크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묻는다면요. 네, 가가 멈출 거 없이 그냥 바로 A제곱이 더 크다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한 개념 공부였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문제 225번입니다. 직선 y는 px 플러스 q와 그리고 이차함수 y는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보시자마자 저기 판별식 아닌가? 이 녀석을 갖다가 내가 이 이차함수를 2차 방정식처럼 만드시면은 여기다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어. 자, 그때 판별식인 거잖아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니 묻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판별식이 0인 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냐? 바로 2차 함수와 그리고 y는 0을 연립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되셨어요? 즉 등장인물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고요. 하나는 y는 0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실근 몇 개냐? 실근이냐 허근이냐? 자, 근데 그건 뭘로 확인해야 돼?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실근은 뭘로 가야 돼요? 두 함수의 교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하나,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네,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얘네 둘을 연립한 이 2차 방정식도 당연히 실근이 몇 개? 그렇죠,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으니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은근 어려워요. 난 잘하는데? 라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자, 그러면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AQ의 제곱 더하기 BQ 더하기 C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선생님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데 이거 그냥 요 2차 함수에다가 그 Q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X에다가? 그쵸? 딱 Q 집어넣으면 딱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한다면 그냥 이 질문은 그냥 야 fq 0보다 크니? 이거 묻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q가 또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q라는 녀석은 이 직선의 y절편입니다. 자, 직선의 y절편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럼 적어도 난 q가 양수라는 거는 알 수 있겠어요. 자, q가 양수라면은 당연히 요 선상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 내가 q가 있다고 할게. 자, 그러면 q일 때의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당연히 양수겠죠, 어딘가에. 그러니까는 q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 네, 참입니다. 되셨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qx 더하기 c-q. 자,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이렇게 되니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쩌다 나오게 된 식이냐면 원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요 그리고 px p라고 써놔야 되는데 자, px 플러스 q라고 하는 두 함수가 있었어. 됐습니까? 자, 두 함수가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함수였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부등식 조금만 고치시게 되면요 요거
요거에다가 요거보다도 px 플러스 q다. 이렇게로 이 식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야,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이 있니? 크거나 같은 영역 찾아줘.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야 이겁니다. 자, 그럼 나는 그림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2차 함수보다도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이 부분, 파란색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직선이 다른 곳에서는 2차 함수가 더 크다가 알파부터 시작해서는 베타일 때까지는 직선이 훨씬 더 2차 함수보다 크죠.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해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x값들, 즉 x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일 때까지인 거니까 x의 해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부등식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부등식을 너 함수로서 바라볼 수 있니? 이거예요. 함수로서 관찰할 수 있니? 그러므로 디귿도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되셨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26번입니다. 문제가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해서 2차 함수 fx의 그래프에 꼭지점을 갖다가 a라고 두겠다. 그리고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l 이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네요. 직선 L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부등식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최대값을 p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좀 생각해 볼게요.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건데, 자, 이거는 결국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은 영역이 포인트인 거 아닙니까? gx는 뭐야? 직선 L이죠. 자, 그래서 직선이 2차 함수보다도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영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일 때의 그 함수값부터 b일 때 그 x좌표 여기일 때까지 맞습니까? 여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니 이 파란색 괄호 안에 모여있는 정수의 개수가 10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2차 함수 fx를 한번 볼게요. fx란 녀석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입니다. 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의 이제 풀이는 뭐냐면 이 직선의 식을 찾고 있는 거야. 저 직선의 식을 찾아가지고 이 fx랑 연립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좀 복잡해지고 막 그럼 또 A의 좌표표 찾으려고 또 막 저기 해야 되고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fx라는 녀석을 식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면 꼭지점의 좌표 제가 빨리 찾는 법 알려드렸거든요. 2차 함수의 이제 꼭지점은 이거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두근의 합 뭐 나옵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p 나오죠. 그러면 그 녀석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좌표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y값도 변하게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것도 생각해 봐야 되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L이라는 직선은 어쨌든 꼭지점이랑 y절편 지나는 선이니까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선대로 그려질 텐데, 자, 때로는 지금 이 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도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이번에도 y절편이랑 꼭지점을 지나니까 선이 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직선이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또 여기서도 저 위에 있는 부등식,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것, 즉 직선이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거, 자, 그거는 여기잖아요. 이 부분. 자, 즉 여기 있는 그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x값이 10개가 되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x는 0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거. 자, 결국 여러분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는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이기만 하면 돼요? 10개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0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 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 그쵸? 0부터 시작해서는 10 아닙니다. 9입니다. 네. 그래서 0부터 9까지여야지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하는 녀석이 9보다는 일단은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얘가 9여도 좋겠고, 아니면 9보다는 조금 더 커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돼서는 안 돼요? 1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얘가 10이 돼버리면 이제 정수가 11개가 돼버리거든. 자, 결국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녀석이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10보다는 작아야 되고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차 함수가 왼쪽에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인데, 이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9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P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위에 것부터 그냥 바로 하시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시면 20, 그리고 여기는 P, 여기는 18이 나오게 되면서 될 수 있는 정수 P의 값은 19 아니면 1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8, 그리고 P,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P의 값은 마이너스 18이나 마이너스 19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은 일단 19겠고요. P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9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서로 빼달라고 했으니까요, 19에서 마이너스 19 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38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27번입니다. 그림은 두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f 2분의 x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왔다.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만 보시면요, 그림만 보시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 부등식의 해는, 자, 이 말인즉슨 뭐야? 2차 함수 fx가 무슨 축? 네,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한번 찾아볼래? 이거거든요. 자, 그 영역은 어디 있어요? 바로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영역은, 여기 작거나 같은 영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겠죠. 자, 따라서 요 방정식,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까지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왔대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 있던 2분의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자, 방금 전에 난 했잖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이 안에 있는 x가 뭐여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면 된다고. 자, 따라서 저기 있는 f, 자, 2분의 x 플러스 k가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둬. 저 녀석이 어쨌든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내용물은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있던 2분의 x 플러스 k가 이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양변에 2 곱해준요, 마이너스 2, 여기는 x 플러스 k, 오른쪽은 4가 나오게 되면서 양변에 k도 빼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리고 x, 여기는 4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부등식 해가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래.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 됐으니까 하나만 해주시면요, 그냥 k가 1이라는 걸 곧장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 k의 값은 2번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다음 228번 가보겠습니다. 228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2차 부등식 저 녀석이 항상 성립한다.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 식을 써보시면요, 자, 의미 자체로는 그냥 이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네, 그걸가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건데,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쉽죠? 자, 이대로는 뭔가 좀 어렵고, 이 2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얘를 다 넘겨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만 하는 식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밑줄 2차 함수 있죠?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고? 네,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게 그림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애랑 그리고 X축이랑.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제가 그려볼게요. 2차 함수 그릴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 확인해 보시면 요 두근의 합 생각합니다. 이거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두근의 합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러면은 그 녀석의 절반, 이게 X좌표가 2분의 1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지금 현재 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림, 파란색 그림 다 안 그려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1일 때는 여기 좀 더 가까이에 있겠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좀 더 멀리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1, 1을 하시고, 자, 요 부분만 그림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J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역 J. 자, 그럼 이렇게 꾸부랑지게 생긴 이 함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네, X축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야, 그러면 이 꼬부랑 J가 X축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요 왼쪽 끝에 있는 그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X축에 딱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이거 말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f라고 생각한다면 f-1을 구해봅니다. f-1은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니까 이거는 7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그럼 그 7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는 함수값인데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k는 7보다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서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2차 함수 다 그리시면 안 돼요. 고지가 코앞입니다. 229번.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 말을 진짜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229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음이 나와 있는데요.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클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책에도 제 개념책에도 이제 담겨 있지만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두 근의 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이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곱하면 0보다 작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미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왼쪽에 있는 것만 그린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이 요게 이제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저 방정식의 근이겠죠. 알파랑 베타. 자, 그런데 알파의 값이 여기가 음의 근이라고 치고 여기를 양의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절대값이 더 음의 근 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얘네 2차 함수는 근은 그 축에 대해서 대칭돼 있습니다. 대칭돼 있어요. 거리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알파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x축이 결국 x축이 조금 더 양의 방향이 x축이랑 y축이랑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결국 여기 있는 축이 지금 y축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즉 음수다. 축의 방정식이 음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근의 합 반띵하시면 되잖아요. 자, 두 근의 합 생각합니다.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붙여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나오겠고요. 그거 반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축인데 그 축이 0보다 작아야 될 테니까요. 0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 곱하면 우변은 똑같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자, 결과적으로 얘는 a-3, a-1이 0보다 크다가 되면서요. a는 3보다 크거나 또는 a는 1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자, 이거 챙기시다 보면은 결국 저는 아까 전에 a는 2보다 커야 됐었는데 여기 있는 것까지 겹치게 하시면은 a가 1보다 작다는 건 뭐 쓸 필요가 없습니다. a가 3보다 크다는 쓸 수 있으니까요. 얘랑 결합해서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a가 3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겠다라는 거. 다음 마지막 230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23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을 large m 그리고 최소값을 small m이라 할 때 large m 마이너스 small m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4분의 1 마이너스 x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x 해주시면요, 여기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7, 여기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도 더해 주시게 되면요 1, 여기는 8, 여기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로까지 나눠주시면 되니까 4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 순서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보다는 4분의 1 마이너스 x가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2가 작거나 같게 된다. 자, 결과적으로 f4분의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는데, 자, 그 말인즉슨 내가 얘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t라고 퉁쳐버리면, 여기 있는 애도 t라고 퉁쳐버리면 결과적으로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얘가 나온 거잖아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하게 되느냐, 지금 fx가 2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얘는 fx라는 녀석이 일단은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a라고 두시고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x로 고쳐서 x-2, x 플러스 2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고, 그다음 뭐 a는 당연히 일단 뭐 양수해야겠죠.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니까 fx 그리시고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 2 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그럼 fx에 대한 일단 대략적인 이제 식은 나왔고, 아직 a가 아직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지워 놓습니다. 나번 조건 fx가 2x-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지금 현재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식 써보시면요, ax제곱 마이너스 4a가 2x-3분의 1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럼 넘어와서 ax제곱 그리고 2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3 마이너스 4a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어쨌든 양수였어야 했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건 생각하시고, 아래로 볼록인 애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당연히 그 x축이랑 이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그린다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나와야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렇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야 될 겁니다. 즉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판별식 하시게 되면요, 짝수 판별식을 하셔서 이 값이 1 마이너스 a 곱하기 3분의 13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3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3 그리고 마이너스 13a 플러스 3 12a 제곱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 12a 제곱 마이너스 13a 그리고 플러스 3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4, 3, 12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1 마이너스 하면은 되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 4a-3 그리고 3a-1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요,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이거든요. f3을 생각합시다. f3이라는 거는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되니까요, f3의 값은 계산하시면은 5a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5a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a가 크면 클수록 최대,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겠죠. 자, 그래서 a가 가장 큰 건 4분의 3이니까요. 자, 5a의 최대값은 large m은 4분의 15, 최소값은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5.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빼주시게 되면요, 결과는 12분의 통분하셔서 45-20, 즉 12분의 25가 나오면서 정답 5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230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231번부터 243번까지 그냥 쭉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